한국군은 우리 상대도 안 된다. 미국 여군 장교들의 비웃음 섞인 말이 회의실에 퍼졌다. 순간 한국군 장병들의 표정이 굳었다. 그러나 한서진 중장은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상대가 안 된다고? 곧 알게 될 거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며칠 뒤 거대한 합동훈련장. 수백 명의 눈앞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맞붙었다. 예상대로 미군이 우세했지만 마지막 순간 모든 판을 뒤집는 반격이 펼쳐졌다. 그리고 모두가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다. 저게 진짜 가능해? 중장님이 직접 나서셨어. 훈련장은 순식간에 숨죽인 긴장으로 가득 찼다. 과연 한국군 여군 3스타 장군이 어떻게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을까? 내부에서 벌어진 배신과 갈등, 그리고 세대를 넘어선 감동의 결말까지 당신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절대 예측하지 못할 것이다. 새벽 5시 서울 태릉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은 조깅 코스에서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서진 중장은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에 달리고 있었습니다. 57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탄탄한 체격과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였습니다. 후. 규칙적인 호흡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한서진은 달리면서 머릿속으로 오늘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오전 9시 작전회의, 10시 반 인사보고, 오후 2시 국방부 장관 면담, 그리고 저녁에는 한미 합동훈련 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30여 년 군생활, 그 중에서도 지난 10년은 유독 험난했습니다. 여군으로서 별 하나를 달았을 때의 감격, 두 번째 별을 받았을 때의 벅참, 그리고 마침내 3스타가 되었을 때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순간들 사이사이에는 수많은 편견과 시선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장군이냐, 여군은 결국 한계가 있어. 진짜 전쟁이 터지면 쓸모없을 텐데.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한서진은 더 강해졌습니다. 더 완벽해지려 노력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체력 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약점을 보이는 순간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빌미를 주게 될 테니까요. 태릉 조깅 코스 한 바퀴를 완주한 한서진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새어나오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강인한 인상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표정이었습니다. 은퇴까지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40대 초반의 군에 입대해서 지금까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길에 바쳤습니다. 중장님, 안녕하십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한서진이 돌아봤습니다. 김소령이었습니다. 30 중반의 젊은 여군 장교로 한서진의 직속 부하이자 그가 아끼는 후배이기도 했습니다. 김소령, 이렇게 일찍? 저도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중장님께서 항상 새벽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잖습니까? 한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후배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 같았으니까요. 오늘 오전 회의 자료 준비는 끝났나? 네, 어제 밤늦게 마무리했습니다. 한미 합동훈련 관련해서 미군 측에서 요청한 자료들도 모두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부대로 향하며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점점 강해지면서 서울 시내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차량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조깅하는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한서진은 곧바로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는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표창장과 기념품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역대 국방부 장관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회의실에 참석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령급부터 준장급까지 10여 명의 고위 장교들이었습니다. 그중 여군은 한서진과 김소령 뿐이었습니다. 한서진이 자리에 앉자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미 합동훈련 관련해서 몇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고했습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상호 운용성 증대와 연합작전 능력 향상입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서진은 참석자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은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지만 몇몇은 어딘지 모르게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준장은 계속해서 시계를 보며 조바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한서진이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최대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장님, 이번 훈련에서 미군 측 여군 장교들과의 교류도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어떤 면에서 우려된다는 말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군 측 여군들의 전투 경험이나 훈련 수준이 우리와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같은 실전 경험도 있고. 한서진은 최대령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군 여군의 실전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최대령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투 경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회의실 한편에서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하지만 한서진의 시선이 향하자 곧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는 동안 한서진은 혼자 남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산의 높은 건물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 강물처럼 시간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도 이 시대도.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중장님, 괜찮으십니까? 응, 괜찮아. 그냥 잠깐 생각 좀 해본 거야. 혹시 아까 회의 때문에 신경 쓰이시는 건 아니신지요? 한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런 일들은 이미 익숙해. 오히려 걱정되는 건 다른 거야. 어떤 걸까요? 이번 합동훈련이 끝나면 아마 내 군생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거야. 그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소령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서진 중장이 은퇴한다는 것은 한국군 여군에게 있어서 하나의 상징이 사라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중장님께서 걸어오신 길이 저희 같은 후배들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서진은 김소령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그런 말 들으니까 힘이 나네. 그날 오후 한서진은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장관실로 향했습니다. 긴 복도를 걸으며 지나가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들의 시선 속에서 한서진은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 시대는 끝나가고 있어.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나서야 할 때야. 미군들과 제대로 상대할 수 있을까? 그런 속삭임들이 복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한서진은 오랜 군생활로 단련된 직감으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관실 앞에 도착한 한서진은 잠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제복의 주름 하나하나까지 점검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지켜온 원칙이었고 앞으로도 지켜야 할 원칙이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비서관의 안내에 따라 한서진이 장관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서진 중장, 수고 많으십니다. 국방부 장관이 일어나 맞았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면담이 시작됐지만 한서진의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 마지막 과제를 잘 해낼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미 합동훈련 준비회의가 열린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한국군 고위 장교들과 함께 미군 측 대표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통역관들이 양쪽에 배치되어 있었고 회의 테이블 위에는 각종 자료와 노트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한국군 측 수석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맞은편에는 미군 측 여군 대령인 제시카 윌슨이 앉아 있었습니다. 금발에 파란 눈의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회의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이번 합동훈련의 목표는 양국군의 상호 운용성 증대입니다. 한서진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군 부대 간의 협력과 이해, 증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윌슨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측에서는 이번 훈련의 실효성에 대해 약간의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통역관이 그 말을 한국어로 옮기자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한서진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려하고 계십니까? 윌슨 대령 옆에 앉아있던 또 다른 미군 장교가 끼어들었습니다. 소령 계급장을 단 갈색 머리 여성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우리는 실제 전투 경험이 풍부한 반면 한국군 여군분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통역이 끝나자 한국군 측 장교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김소령의 얼굴이 굳어졌고 옆에 앉은 박준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서진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전투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국의 지정학적 환경과 군사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윌슨 대령이 그 말을 끊었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요.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여군들이 보여준 성과들을 보면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동료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군 여군들이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훈련을 따라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통역관도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대로 통역했습니다. 솔직히 한국군 여군은 우리 상대가 안 되잖아요. 한국군 측 장교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김소령은 펜을 꽉 쥐고 있었고 박준장은 책상을 치고 일어날 듯한 기세였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분노를 참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서진만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마치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미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한서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그 점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윌슨 대령은 한서진의 반응이 예상과 달라서 약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더 강한 반발이나 항의를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윌슨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회의는 그 후로도 1시간 더 계속됐지만 분위기는 계속 어색했습니다. 미군 측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은근히 내비쳤고 한국군 측은 분노를 억누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오직 한서진만이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미군 측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이 나가면서 서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처음부터 승부가 뻔하잖아.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만 남았을 때 박준장이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중장님, 어떻게 저런 모독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소령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대가 안 된다니 저건 완전히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하나둘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서진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중장님?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한서진이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굴욕감도 아닌 뭔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나도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한서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그들의 생각을 확신시켜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준장이 물었습니다. 보여주는 거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서진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명확해졌네요. 그날 저녁 한서진은 혼자 집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등불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훈련 계획서를 펼쳐놓고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킬 때 한서진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57살의 나이가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강인한 의지가 눈빛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게 있지. 한서진이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보여주지 않은 카드가 있어. 그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한서진이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모두들 말했지. 여자가 무슨 장교냐고. 실전에서는 쓸모없을 거라고. 한서진이 혼잣말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집무실로 돌아온 한서진은 서랍에서 특별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기밀 도장이 찍힌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한서진이 개발하고 연구해온 특수전술과 훈련법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쓸 때가 온 거구나. 한서진이 파일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파일 속에는 일반적인 군사교범에는 없는 독특한 훈련법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서진이 수십 년간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완성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체력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도 효과적으로 전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부대에 나왔습니다. 새벽 6시, 아직 대부분의 장교들이 출근하기 전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훈련장에서 한서진은 혼자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체조, 그리고 무술 동작까지. 5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중장님? 뒤에서 김소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김소령, 너도 일찍 나왔구나. 한서진이 운동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저는 중장님이 계실 것 같아서 일부러 일찍 나왔습니다.
김소령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회의 이후로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한서진은 김소령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좋은 기회요? 응. 우리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 말이야. 한서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조용했나 봐. 이제 좀 시끄럽게 해볼 때가 된 것 같네. 김소령은 한서진의 말뜻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한서진의 행보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강도 높은 훈련을 계획했고 특별한 전술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만의 비밀 무기를 꺼내들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합동 훈련이 시작되기까지는 이제 열흘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한서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군들이 그토록 확신하는 그들의 우위는 과연 확고한 것일까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합동훈련 첫날 아침,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훈련장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양국 군인들이 각각의 진영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고 훈련을 참관하기 위해 온 고위 인사들이 관람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한국군 여군 부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김소령을 비롯한 20명의 정예 여군 장교들이 일렬로 정렬해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한서진이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지난 며칠간 준비한 것들을 잊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반대편에서는 윌슨 대령이 미군 여군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장비는 최신형이었고 움직임도 실전 경험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의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오전 9시 훈련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장애물 극복 훈련이었습니다. 각종 장애물이 설치된 코스를 통과하는 시간과 정확도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군 부대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동작으로 장애물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특히 윌슨 대령의 리더십이 돋보였습니다. 명확한 지시와 완벽한 타이밍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역시 실전 경험이 다르네. 관람석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미군의 기록은 12분 35초였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록이었습니다. 윌슨 대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한국군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이제 너희 차례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한국군의 차례였습니다. 한서진이 앞장서서 코스를 살펴봤습니다. 각종 장애물들이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줄넘기, 벽타기, 기어가기, 균형 잡기 등 다양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나? 한서진이 부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신호와 함께 한국군 부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이 미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빠르고 더 날렵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특히 한서진의 움직임은 놀라웠습니다. 57살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민첩하고 정확했습니다. 높은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의 그 순발력, 좁은 공간을 통과할 때의 그 유연성은 보는 이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관람석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팀워크였습니다. 한국군 여군들은 서로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장애물을 넘으면 다른 한 명이 즉시 뒤따랐고 어려운 구간에서는 서로를 도우며 극복했습니다. 김소령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어려운 균형 구간에서 완벽한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좁은 통나무 위를 마치 평지를 걷듯 자연스럽게 통과했습니다.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한민국군 11분 52초. 관람석이 한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군보다 43초나 빠른 기록이었습니다. 윌슨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후에는 전술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목표 지점을 점령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점심시간 미군 측 진영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윌슨 대령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그녀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정보와는 완전히 다르잖아. 옆에 있던 소령이 대답했습니다. 아마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후 전술 훈련에서는 다를 거예요. 그래야 할 텐데. 윌슨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반면 한국군 측에서는 조용한 만족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서진은 결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잘했어.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야. 한서진이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오후 전술 훈련에서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긴장 늦추지 마. 오후 2시 전술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넓은 훈련장에는 각종 엄폐물과 가상의 건물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적군이 점령하고 있는 목표 지점을 탈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군이 먼저 공격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서진은 부하들과 함께 작전 계획을 빠르게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군 측이 너무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뭔가 준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김소령이 한서진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런 느낌이야. 조심해야겠어. 신호와 함께 한국군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한서진이 직접 선두에 서서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뛰어났습니다. 엄폐물을 이용한 전진, 분산과 집중의 절묘한 조합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목표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미군의 저항이 거세졌습니다. 윌슨 대령이 지휘하는 방어선이 생각보다 견고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팀워크는 정말 실전에서 단련된 것이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한서진이 엄폐물 뒤에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 순간 미군 측에서 예상치 못한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윌슨 대령이 직접 반격 부대를 이끌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공격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순식간에 수세로 몰렸습니다. 미군의 경험과 실력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윌슨 대령의 지휘 능력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후퇴, 재정비하자. 한서진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군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완전히 압도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서진의 무전기에서 본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서진 중장, 들리십니까? 네, 듣고 있습니다. 미군 측에서 고위급 여군 장교 시범 전투 시연을 요청했습니다. 중장님께서 직접 나서셔야 합니다. 한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지금 당장입니다. 윌슨 대령과 직접 대결하시면 됩니다. 한서진은 무전기를 내려놓고 부하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소령. 네, 중장님. 부대는 내가 맡아. 나는 잠시 다른 일을 해야겠어. 혹시? 응, 1대1 대결이야. 한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을 보여줄 때가 왔구나. 관람석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한서진 중장과 윌슨 대령의 직접 대결이 성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그들 두 사람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해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 때가 왔군. 한서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거대한 훈련장 중앙에 원형의 경기 구역이 설치되었습니다. 지름 20m 정도의 넓은 공간이었고 주위로는 수백 명의 인파가 둘러서 있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 장병들 뿐만 아니라 훈련을 참관하러 온 고위 인사들까지 모두 이 순간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경기장 한쪽 끝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음마다 관중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5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세는 고닫고 눈빛은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윌슨 대령이 나타났습니다. 30대 후반의 그녀는 한서진보다 거의 20살이나 어렸습니다. 근육질의 탄탄한 체격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실전 경험이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결이 될까? 관람석 어디선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군 젊은 장병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중장님이 직접 나가신다고? 저 미군 대령 보니까 장난 아닌데? 그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소령은 주먹을 꽉 쥐고 한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한서진이 특별한 훈련을 하는 것을 봤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 불안했습니다. 경기장 중앙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한서진과 윌슨 대령 사이의 거리는 불과 3m였습니다. 윌슨 대령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영광입니다. 한서진 중장님. 오늘 좋은 경기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윌슨 대령의 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네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윌슨 대령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나이와 체력에서 자신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심판 역할을 맡은 한국군 대령이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무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격투 기술로만 승부를 가립니다. 상대가 항복하거나 더 이상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까지 진행됩니다. 두 사람이 각각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윌슨 대령은 권투와 종합격투기가 혼합된 실전형 자세를 취했습니다. 반면 한서진은 뭔가 독특했습니다. 전통적인 무술 자세도 아니고 서양식 격투 자세도 아닌 어딘지 모르게 신비로운 느낌의 자세였습니다. 시작. 심판의 신호와 함께 윌슨 대령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빠른 발놀림으로 한서진에게 접근하면서 강력한 직선 펀치를 날렸습니다. 실전에서 단련된 그녀의 주먹은 바람을 가르며 한서진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서진이 상체를 살짝 비틀면서 그 펀치를 간발의 차이로 피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녀의 손이 윌슨 대령의 팔목을 가볍게 쳤습니다. 윌슨 대령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명중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펀치가 허공을 가르자 당황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서진의 반격이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한 동작으로 윌슨 대령의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발로 가볍게 차냈습니다. 윌슨 대령의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한서진의 발차기는 강하지 않았지만 정확히 균형을 무너뜨리는 지점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관람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거. 중장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데? 윌슨 대령은 빠르게 자세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연속적인 펀치와 킥을 조합해서 한서진을 압박했습니다. 그녀의 공격은 정말 위력적이었습니다. 실전에서 생사를 걸고 싸워온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서진은 마치 물처럼 흘러가며 모든 공격을 피해냈습니다. 때로는 몸을 낮추고 때로는 옆으로 빠지면서 윌슨 대령의 공격이 닿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정확하고 효과적인 반격을 가했습니다. 이건 뭔 무술이야? 관람석에서 누군가가 감탄했습니다. 저런 걸 어디서 배운 거지? 실제로 한서진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무술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군 생활을 통해 그녀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수한 격투 기술이었습니다. 동양의 전통 무술과 서양의 실전 격투기, 그리고 현대적인 군용 무술을 융합한 독특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서진이 나이를 전혀 느끼게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경험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이 그녀의 움직임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윌슨 대령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더 젊고 강한데 상대에게 제대로 된 타격 한 번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서진의 반격에 여러 번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안 되겠어. 강하게 나가자. 윌슨 대령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정면으로 돌진하면서 온 힘을 다해 태클을 시도했습니다. 체중과 근력의 차이를 이용해 한서진을 넘어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서진은 이미 그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윌슨 대령이 돌진해 오는 순간 그녀는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서면서 동시에 다리를 걸었습니다. 윌슨 대령의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인이었습니다. 넘어지면서도 빠르게 구르며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한서진의 내면 독백이 시작됐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시범이 아니다. 한국군의 자존심 그리고 여군 세대의 미래가 걸린 싸움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온 모든 무시와 편견을 이 한 번의 승부로 뒤집어야 한다. 한서진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윌슨 대령이 일어서려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빠르게 접근해서 정확한 위치에 발을 놓았습니다. 윌슨 대령이 일어서려다가 다시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윌슨 대령이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동작이 상대방에게 읽히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한서진이 자신보다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관중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많은 한국군 중장을 걱정하는 시선이었다면 이제는 그녀의 실력에 감탄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대박이다. 저런 기술이 어디 있어? 중장님 진짜 대단하시네. 저게 50대 후반 맞아? 한국군 젊은 장병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지휘관에 대한 자부심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소령은 감격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중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경기는 계속됐습니다.
윌슨 대령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실력도 분명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한서진과의 경험과 기술의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윌슨 대령이 마지막 힘을 다해 강력한 연속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한서진은 그 모든 공격을 피해내면서 절묘한 타이밍에 반격을 가했습니다. 한서진의 손이 윌슨 대령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동시에 발로 그녀의 발목을 걸면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완벽한 기술이었습니다. 윌슨 대령의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한서진의 기술에 완전히 제압당한 것이었습니다. 훈련장이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와, 중장님 만세. 대한민국 최고. 한국군 장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심지어 일부 미군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바닥에 쓰러진 윌슨 대령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은 경기였습니다. 윌슨 대령은 잠시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더니 한서진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술을? 경험이죠. 오랜 시간이 쌓아온 경험. 한서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한서진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안도감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서진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한 번의 승리로 모든 편견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도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어. 관람석에서는 여전히 환호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서진은 이미 다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들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서진과 윌슨 대령의 대결이 끝난 후 훈련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군 장병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미군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훈련이 끝난 후 장교 숙소에서는 미묘한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한국군 남성 장성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 꼴이야? 박준장이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여자가 앞장서서 한국군을 대표하다니. 옆에 있던 최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중장님의 실력은 인정하지만 체면상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군에 남자는 없나 하는 소리 들을 것 같아서요. 더 큰 문제는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점이야. 또 다른 장교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늘 일로 중장님의 위상이 더 올라갈 텐데 그럼 앞으로도 중요한 상황마다 여군이 대표로 나서게 되는 거 아닌가? 박준장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군의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 강인한 남성 중심의 조직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무너지는 것 같아서 답답해. 이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누구도 감히 공개적으로 한서진을 비판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의 성과가 워낙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대화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군 장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진짜 대단하셨어요. 이소령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정말 걱정했거든요. 나이 차이도 있고 상대방이 실전 경험도 많고
김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중장님을 보니까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희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정소령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중장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저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그들의 대화 중간에도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가장 어린 위관급 장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런 일 때문에 오히려 역풍이 불지는 않을까요? 일부 선배님들이 좋지 않게 보시는 것 같던데. 김소령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도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걱정도 되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위축될 이유는 없어요. 중장님이 실력으로 보여주신 건데 뭐. 한편 미군 측 숙소에서는 더욱 심각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윌슨 대령은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윌슨 대령이 동료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내 실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저런 기술은 처음 봤어. 옆에 있던 남성 장교가 위로했습니다. 제시카, 너무 자책하지 마. 상대방이 워낙 특이한 스타일이었잖아. 게다가 홈그라운드 어드밴티지도 있었고.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윌슨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실력이 뛰어났어. 나보다 훨씬 경험이 많고 기술도 정교했어. 인정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다른 미군 장교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래도 이상해. 우리가 얻은 정보와는 완전히 달랐잖아. 한국군 여군들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정보가 잘못됐나? 윌슨 대령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아니면 한 장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뭔가 숨겨둔 카드가 더 있는 것 같아. 이런 복잡한 분위기 속에서 한서진은 혼자 산책을 나왔습니다. 훈련장 근처의 작은 언덕을 오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깐, 이제는 더 큰 고민들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한서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한번 이긴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야.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소령이었습니다. 중장님, 여기 계셨군요. 찾고 있었습니다. 김소령, 무슨 일이야?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뭔데? 오늘 일 때문에. 좀 미묘한 분위기예요. 김소령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일부 선배님들이 좋지 않게 보시는 것 같아요. 한서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오나?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체면 문제라든지 전통적인 군의 이미지가 훼손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서진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예상한 대로네. 이겨도 문제, 저도 문제인 상황이었던 거야. 중장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젊은 장교들은 모두 중장님을 지지하고 있어요. 고마워, 김소령. 너희들이 있어서 힘이 나. 한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해. 이 문제가 어떻게 발전할지.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을 때 한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한서진 중장입니다. 중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훈련 결과 보고 받았습니다. 정말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런데 중장님, 내일 오전에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회의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한서진은 김소령을 바라봤습니다. 김소령의 표정도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중장님 혹시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닐 것 같네. 한서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한서진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판단한 걸까? 한서진이 자문해 봤습니다. 오늘 승리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었던 건가?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한 일은 옳았어.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는 게 틀렸을 리 없어. 다음 날 아침 한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있을 회의가 어떤 내용일지 예상은 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김소령이 차를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응, 가자. 차 안에서 한서진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30여 년의 군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도에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일이 벌써 소문이 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중장님, 복도에서 만난 한 대령이 인사했습니다. 어제 정말 멋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시선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이 모든 반응들을 차분히 받아들였습니다. 회의실 앞에 도착했을 때 한서진은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당당하게 맞서자. 한서진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믿는 길이 옳다면 끝까지 가는 거야.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한서진의 뒷모습에서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명의 고위 장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어떤 이들의 눈빛에는 축하의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다른 이들의 표정은 미묘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한미 합동훈련 결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서진 중장의 뛰어난 성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박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물론 중장님의 개인적인 역량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훈련 전개 방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서진이 조용히 박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말 속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계십니까? 어제 일이 미군 측에게는 예상 밖의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모르거든요. 박준장이 신중하게 말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더 강력한 대응책을 준비해 올 수도 있고, 최대령이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상황이니까요. 자칫하면 전체적인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서진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관이 한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중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제 일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정한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장님, 박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미군 측이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리 없잖습니까? 분명 뭔가 준비해 올 겁니다. 그때 참모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실제로 미군 측에서 추가 요청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서진의 표정도 약간 긴장됐습니다. 어떤 요청입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2차 전투 시뮬레이션을 요청했습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진행하자는 내용입니다. 한서진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나니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참모총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1대1 대결이 아니라 팀 단위의 종합적인 전술 훈련을 제안했습니다. 그들 쪽에서도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했고요. 박 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말 본격적인 대결이 되는 거네요. 개인 기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텐데. 정확합니다. 최대령이 동조했습니다. 팀 단위 훈련이라면 전체적인 전술 운용 능력이 중요해지죠.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한서진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훈련을 제안했습니까? 참모총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가상 전투 시나리오입니다. 적군 진지 점령 작전이고 양측이 각각 20명씩 투입해서 실제와 유사한 조건에서 진행하자는 겁니다. 장비나 무기는 어떻게 합니까? 비살상 훈련탄과 레이저 시스템을 사용하되 실제 전투와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자는 것이 그들의 요구사항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친선 훈련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박 준장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실패했을 때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럼 거절하자는 말씀입니까? 한서진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박 준장이 머뭇거렸습니다.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규모를 줄인다든지. 한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제의 성과가 우연이었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더욱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한서진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피하면 피할수록 그들의 의심과 무시는 더 커질 뿐입니다. 장관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중장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고 다른 분들의 우려도 타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재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 한서진이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저에게 이 훈련의 정권을 맡겨주십시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2차 전투 시뮬레이션의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성공하면 한국군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고 실패하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 준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장님,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닙니까? 도박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한서진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저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 말입니까? 참모총장이 궁금해했습니다. 한서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서진에게 2차 훈련의 정권이 맡겨졌지만 모든 책임도 그녀가 지게 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 준장이 한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중장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정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한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있습니다. 곧 보게 되실 겁니다.
그날 오후 한서진은 김소령과 함께 특별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차로 1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비밀 훈련 시설이었습니다. 중장님,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김소령이 궁금해했습니다. 내가 지난 10년간 비밀리에 연구하고 개발해온 프로젝트의 본부야. 한서진이 설명했습니다. 시설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최첨단 장비들과 특수훈련 시설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중장님, 도착하셨군요. 연구팀장이 인사했습니다. 김 박사,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언제든 실전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김소령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중장님, 이게 대체 뭡니까? 한서진이 김소령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비밀 무기야. 이번 훈련에서 미군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전술 체계야. 기존의 군사 교리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지. 한서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팀워크,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시스템이야. 김소령은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서진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니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중장님, 정말 이걸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는 정도가 아니야. 한서진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보여줄 거야.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말이지. 하지만 한서진의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공한다면 좋겠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 한서진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 2차 전투 시뮬레이션까지는 이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2차 전투 시뮬레이션 당일 아침 훈련장에는 전에 없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미군 측은 이번에 완전히 다른 규모의 부대를 투입했습니다. 윌슨 대령 외에도 남성 장교들이 대거 참여했고 그들의 장비 역시 한층 업그레이드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미군 측의 새로운 지휘관이었습니다. 대령 계급장을 단 마이클 존슨이라는 인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많은 실전 경험을 쌓은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에서는 이번에는 절대 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존슨 대령이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은 개인 기량의 문제였지만 팀 전투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미군 부대원들의 표정도 진지했습니다. 지난번의 충격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확실하게 승부를 내려는 기세였습니다. 반면 한국군 측에서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을 중심으로 한 여군 부대가 주축이었지만 몇몇 남성 장교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준장과 최대령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기 전 박준장이 한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중장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상대방이 이번에는 완전 무장하고 나왔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한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혹시 실패하면 박준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습니까? 한서진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때 최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중장님, 사실 저희가 걱정하는 건 만약 이번에 크게 패배하면 한국군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서진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 훈련에 반대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박준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한서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됐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니까 최선을 다합시다. 오전 9시 훈련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복잡했습니다. 가상의 적군 기지를 점령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넓은 지역에 걸쳐 다양한 장애물과 함정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미군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존슨 대령의 지휘하에 그들은 완벽한 조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체계적인 전진과 엄폐,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역시 다르네. 관람석에서 누군가가 감탄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거구나. 한국군의 첫 번째 방어선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미군의 공격이 워낙 체계적이고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존슨 대령의 전술 운용은 교과서적이었습니다. 이런 김소령이 한서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서진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계획대로 하자.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의 두 번째 방어선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저항이 시작된 것입니다. 미군이 쉽게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점에서 강력한 반격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존슨 대령이 당황했습니다. 한국군의 반격 패턴이 일반적인 군사 교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과 독특한 전술이 미군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군 개별 병사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습니다. 특히 여군 부대원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소령이 특수 임무를 수행하며 미군의 측면을 교란시켰고 다른 여군 장교들도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이게 뭐야? 윌슨 대령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런 전술은 처음 봐. 존슨 대령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군과는 완전히 다르잖아.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한국군의 공격이 점점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이 되어갔습니다. 특히 한서진이 직접 지휘하는 핵심 부대의 움직임은 예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군 내부에서 갑작스러운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박준장이 갑자기 무전으로 다른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쪽 부대는 후퇴해라. 너무 위험해. 뭐 하는 거야? 한서진이 놀라며 무전으로 물었습니다. 중장님, 이건 너무 무리입니다. 계획을 수정해야 해요. 박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하지만 박준장은 계속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최대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한서진의 지시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최대령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가야 해요. 한국군 부대가 순식간에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진의 지휘를 따르는 그룹과 박준장, 최대령의 판단을 따르는 그룹으로 나뉜 것입니다. 이 틈을 놓칠 리 없었던 미군이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존슨 대령이 기회를 포착하고 전면 공격을 지시했습니다. 지금이야. 전력으로 밀어붙여. 미군의 강력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분열된 한국군은 제대로 된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휘를 받으면서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한서진은 절망적인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결국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였구나.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미군의 공격 앞에 한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려났습니다. 특히 분열된 지휘 체계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했습니다. 김소령이 한서진에게 다급하게 무전했습니다. 중장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가면. 알고 있어. 한서진의 목소리는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훈련은 결국 한국군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미군이 목표 지점을 완전히 점령했고 한국군은 거의 전멸 상태가 되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존슨 대령이 한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좋은 훈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놀랐어요. 새로운 전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서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존슨 대령의 말에는 미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장을 떠나는 미군들의 표정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반면 한국군 측은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언론의 반응이 가혹했습니다. 한국군 무능 논란 재점화, 여군 중심 부대의 한계 드러나 한미 훈련에서 참패, 군 개혁 시급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한서진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장님, 오늘 일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장관님. 내일 오전에 긴급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한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중장님, 김소령아. 한서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희가 뭔가 잘못했을까요? 한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야. 다만, 내가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루 만에 무너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한서진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내가 살아온 전부가 단지 한순간의 조롱으로 사라질 수는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내일 아침의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벌어진 일들을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한서진은 자문해 봤습니다. 내 계획이 틀렸을까?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잘못 판단했을까?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한서진은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한쪽에 숨겨두었던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0여 년간의 군생활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각종 표창장들, 그리고 동료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들까지 한서진은 하나씩 꺼내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20년 전에 쓴 일기였습니다. 당시 소령이었던 한서진이 처음으로 중대한 차별을 경험했을 때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또 그런 말을 들었다.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고.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력을 보여주겠다. 한서진은 자신의 젊은 시절 글씨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의 다짐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너무나 순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한서진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박준장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색하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중장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들어오세요. 한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준장은 소파에 앉아 한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서진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중장님, 어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준장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부러 중장님의 계획을 방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서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뭡니까? 저희는 정말로 걱정했던 겁니다. 중장님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군 전체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지위를 무시하신 거군요. 박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준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짜 이유가 뭡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여자인 제가 성공하는 것이 불편하셨던 거 아닙니까? 박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제가 준장이었을 때도 소장이었을 때도 항상 이런 식이었잖습니까? 겉으로는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다른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박준장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서진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한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수십 년 동안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조직에서 여성이 최고위직에 오르는 것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안 되죠. 중장님, 이제 그만 가보세요. 오늘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기다려보죠. 박준장이 문을 나선 후 한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것이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오전 10시 국방부 회의실. 한서진이 들어서자 이미 여러 명의 고위 인사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훈련 결과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언론의 반응도 좋지 않고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참모총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한국군의 역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휘 체계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서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장관이 한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중장님, 어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책임입니다. 한서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한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부 갈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통일된 지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서진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박준장과 최대령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의 차이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서진은 이미 각오하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은퇴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중장님, 장관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실패의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제게 있습니다. 더 이상 조직에 해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박준장이 일어났습니다. 중장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서진은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난 30여 년을 보낸 이 건물과 이제 작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김소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장님, 돌아보니 김소령이 눈물을 글썽이며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중장님, 정말 은퇴하시는 겁니까? 그래야지. 한서진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억울해요. 중장님 잘못이 아닌데. 김소령아, 세상 일이 다 억울한 거야. 하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야 해. 김소령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중장님 없이 어떻게? 한서진이 김소령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희들이 있잖아. 너희들이 계속해서 길을 만들어 가야 해. 하지만 이것도 치유야. 한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때로는 물러서는 것도 용기거든. 그리고 진짜 치유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고. 한서진의 은퇴 발표 후 며칠이 흘렀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리 흘러갔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한국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고 미군 측에서는 추가적인 훈련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대규모로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도전장이야. 새로 부임한 임시 지휘관이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완전히 꺾으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정작 문제는 한국군 내부에 있었습니다. 한서진이 떠난 후 여군 부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남성 장교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우월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소령은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중장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러던 어느 날 김소령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군 내부에서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지난 훈련의 전술 정보를 미군 측에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조사가 시작됐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보를 넘긴 것은 다름 아닌 정보 담당 장교였습니다. 그것도 한서진이 직접 키워준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소령이라는 그 장교는 체포될 때까지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저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미군과 경쟁할 수 없다는 현실을요. 김소령이 구치소에서 이소령과 면회했을 때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왜 그랬어? 김소령이 물었습니다. 이소령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김소령님은 모르실 거예요. 중장님이 계시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무슨 소리야? 중장님은 너무 완벽하셨어요. 항상 최고여야 했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저희는 숨 쉴 수가 없었어요. 김소령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존경하던 한서진에 대한 완전히 다른 시각이었습니다. 이소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군에서 여군은 늘 2등 시민이었어요. 중장님만 특별했을 뿐이에요. 저희 같은 일반 여군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신한 거야? 배신이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소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인정받고 싶었어요. 미군들에게라도. 김소령은 면회를 마치고 나서 크게 동요했습니다. 자신이 알던 진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김소령은 한서진을 찾아갔습니다. 한서진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 있었습니다. 은퇴 후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소령, 무슨 일이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김소령은 이소령과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한서진은 끝까지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장님, 정말 모르셨어요? 이소령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한서진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럼 왜?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한서진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너무 완벽하려고 했나 봐. 그 과정에서 부하들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어. 김소령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완벽해 보였던 한서진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중장님, 김소령아, 이번 일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한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미군과의 대결이 아니었어. 우리 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싸움이었던 거야. 무슨 뜻이세요? 한서진이 김소령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데만 집중했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내부의 갈등과 상처를 해결하는 거였어. 그럼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헛된 거였나요? 아니야. 한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아. 그때 한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한서진입니다. 중장님, 큰일 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군이 최종 훈련을 제안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대규모입니다. 하지만 우리 쪽에 나설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박준장도 최대령도 모두 사퇴했습니다. 지난번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요. 지금 여군 부대는 완전히 와해 상태고 한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중장님께서 다시 돌아와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한국군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한서진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김소령도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김소령아. 네, 중장님.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다시 돌아가는 게 옳을까? 김소령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중장님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르게?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면서요. 한서진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소령의 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자. 한서진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야.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다음 날 한서진의 복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훈련의 목표는 승리가 아닙니다. 한서진이 긴급 소집된 여군 장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진짜 팀이 되는 것입니다. 중장님, 그럼 미군과의 대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장교가 물었습니다. 한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여줄 거야. 진짜 강한 팀이 뭔지를.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거야. 그날부터 한서진의 훈련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개인의 완벽함보다는 팀의 화합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승리보다는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마침내 최종 훈련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이 걸린 승부였습니다. 최종 훈련 당일 포천 훈련장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언론, 군 관계자들, 그리고 정치인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이번 훈련의 결과가 향후 한미 군사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한서진은 부대원들과 함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긴장감보다는 묘한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고 있죠? 한서진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20명의 여군 장교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죠? 서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김소령이 대답했습니다.
한서진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특별 훈련을 통해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미군 부대가 최종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미군은 그들의 최정예 부대를 투입했습니다. 존슨 대령을 중심으로 한 실전 경험이 풍부한 장교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자. 존슨 대령이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번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 오전 10시 드디어 최종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도시 전투를 가상한 환경에서 인질 구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군이 먼저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말 교과서적이었습니다. 체계적인 진입과 엄폐, 그리고 완벽한 팀워크가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대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번에는 개별적인 영웅주의가 아닌 진정한 팀플레이가 펼쳐졌습니다. 김소령이 선두에서 정찰을 하면서 다른 팀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소령 대신 새로 합류한 박소령은 통신을 담당하며 모든 팀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좋아, 이제다. 한서진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국군의 진짜 비밀 무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배려였습니다. 미군이 한국군을 포위하려 할 때 한국군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한 명이 위험에 처하면 즉시 다른 팀원들이 지원에 나섰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로를 보호하며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이상하다. 존슨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번과는 완전히 다른 팀이네. 실제로 한국군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개인의 실력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팀의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함께 호흡을 맞춰온 베테랑 팀 같았습니다. 한서진은 이번에는 앞에서 끌고 가는 대신 뒤에서 지원하며 팀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김소령, 오른쪽 확인. 박소령, 통신 상황 어때? 정소령, 후방 경계. 각자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고 한서진은 그들을 조율하는 지휘관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훈련이 진행되면서 관중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품고 있던 사람들도 점점 한국군의 움직임에 감탄하게 됐습니다. 대단한데? 완전히 다른 팀이 된 것 같아. 저런 팀워크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미군도 점점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개별적인 실력에서는 여전히 우위에 있었지만 한국군의 완벽한 조화 앞에서는 그 우위가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의 핵심 단계에서 양 팀이 정면으로 맞붙게 된 것입니다. 미군은 강력한 화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모두들 우리가 뭘 위해 여기 있는지 기억해. 한서진이 외쳤습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팀원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군이 완벽한 팀워크로 미군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동시에 인질 구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훈련장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와, 대한민국 최고. 한서진 중장님 만세. 하지만 한서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환호하는 대신 미군 지휘관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훌륭한 훈련이었습니다. 한서진이 존슨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존슨 대령은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놓쳤군요.
당신들에게서 진짜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뭘까요? 개별적인 강함보다 함께하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윌슨 대령도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한서진 중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이런 팀을 만드는 것이 진짜 리더십인 것 같아요. 훈련이 끝난 후 언론들은 앞다투어 취재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서진은 모든 공을 팀원들에게 돌렸습니다. 오늘의 성공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훌륭한 팀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김소령이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중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고마워해야지. 너희들이 나에게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 줬어. 그날 저녁 국방TV에서는 특별 뉴스가 방송됐습니다. 한국군 최초 여군 3스타 한서진 중장. 그 이름은 군사적 승리뿐 아니라 세대를 넘어선 치유와 희망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화면에서는 한서진이 팀원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혼자 서 있는 외로운 리더가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하는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지 한 달 후 한서진은 다시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패배로 인한 책임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후에 자연스러운 은퇴였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한서진이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차례입니다. 김소령을 비롯한 후배들은 한서진의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개척자의 외로움이 아닌 동료들과 함께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조용한 퇴역식을 마친 후 서울 한강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이구나. 한서진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지. 석양이 한강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서진의 얼굴에도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지만 더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